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쉬시는 분들을 편안히 쉬십니까? 오늘 주말인데요.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계신 열망하시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복잡한 사연이 깔려 있고 뭐 선대위를 해체하고 뭐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잘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이제 그만두고 이준석 당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의원총회에서 제명 사퇴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렇게 사퇴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좀 다른 측에서 잘하겠다. 윤석열 후보의 뭐 운연수도 되겠다. 뭐 되겠다. 뭐 당사에 와서 침대만 좀 놔달라. 그러면 선거 끝날 때까지 당 사무실에서 기거하면서 1분 1초라도 아껴서 일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의원총회에 나와서 같이 합의하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합의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갈구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도 만나서 합의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잘 협의가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은 모두 다 정권 교체하는데 윤석열 후보로 단합이 돼서 반드시 국민의 열망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론 문제를 가지고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지난해 방송했던 이북에서 미사일을 또 개발을 해서 미사일 시험을 또 했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미사일을 개발했던 겁니다. 이게 1월 5일 날 아주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했죠. 이 미사일을 해서 700km에 떨어져 있는 목표를 명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문제는요, 북한에서 미사일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서 개발하는데 지상에 50km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백 킬로로 이렇게 떠서 날아갈 적에 그래서 쪽에 이제 우리나라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드 그런 걸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데 이게 저공으로 날아오는 거가 이게 레이더 잡기가 북한에서 날아오니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야치 떠서 날아가는 그 50km 정도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우리 선진국에서 굉장히 그거를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한 거 그거는 유엔 안보리의 협약에 위반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 중심적으로 드릴 것은 드론입니다. 드론. 여러분, 드론.
드론이 이 드론이 지금 현재 이거 드론이 이거 보이시는 거 이 자료 이 드론입니다 이게. 근데 전에 제가 방송에 들었듯이 젊은 사람들은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참 좋습니다. 드론을 연구를 하고 드론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지면 앞으로 미래에 이 드론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드론이 앞으로 주로 그 사람의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드론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이 지금 계속 지금 그 발전하는데요. 뭐 지금 현재 뭐 값이 그냥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냥 수백만 원짜리도 그 드론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그 농사 짓는 시골에 농촌에서는 그거로 농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논 같은 데 넓으니까 드론이 나가면서 약을 쫙 살포해 나갑니다. 이게 드론이 약도 살포하고 이제 뭐 그 씨앗 같은 것도 넓은 데는 씨앗을 뿌리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드론이요. 드론이 역할이 많습니다. 드론이 이제 앞으로 택배 같은 것도 택배를 딱 얹어가지고 날려보내는 인공위성 그 좌표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내려놓는 역할 이런 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라크에서는 그 드론을 가지고 그 장관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암살. 드론이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드론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 드론에 뭐 1인용 드론이 만들어서 한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드론 이용이 많아지는데 드론이 또 문제점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기로 변하면 안 된다 이거죠. 드론에다가 무기를 장착해서 띄워가지고 자기가 원수진 집이 뭐 그 집 창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이 거기다가 뭐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참 이거 골치다 문제다 이런 얘기다. 수십억짜리 방공 미사일 경제성 의문 극초단포 레이저 개발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드론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게 취미도 하는 것들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이면 이게 취미로 쓰는 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드론이요. 요즘에 드론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취미형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다. 취미형 드론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해 겉모습만으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 폭발물이 실리는 즉시 공격용 무기로 돌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이라크 민병대가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이라크 총리 암살까지 시도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군사 공격이 이어졌다. 그뿐 아니라 이라크에선 지난 3일에는 바그다드 공항 상공에서 4일엔 미군 주둔지 근처에서 드론이 격추됐다. 케네스 맥켄지 미 해병대 중부사령관은 작년 4월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드론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당장 월마트나 다른 상점에서 드론을 산 사람이 이것을 즉시 무기로 개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작 수십만 원짜리의 드론이 치명적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한 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로 방어하는 대공 방어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친이란 반군의 드론 공격을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로 방어했는데 이 미사일은 한 발에 300만 달러 약 360억 원짜리였다. 드론이 최대 수백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그 드론이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 수백만 원짜리 그렇게 값싼 그 드론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오니까 그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다 그걸 방어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5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 기백만 원짜리 드론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360억짜리 그 미사일을 가지고 그걸 막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잖아요. 손실이 많죠 그게요. 그래서 드론이 골치 아프다. 드론이 앞으로 정말 매우 어려운 우리 세상살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드론이 이게 지금 현재 격추시킨 겁니다. 뭐 드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드론인데 이게 공격 무기로 변해가지고 공격하려 들어오니까 미사일로 이걸 쏴서 이거를 격추시켰다. 그래서 드론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간 드론 가지고 앞으로 이게 무기화되면 아주 거치할 수 없이 사회에 어려운 아주 사회에 큰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부서진 드론이 이라크 미군 기지의 격추를 격추하려고 미군 기지를 폭파하려고 오는 드론을 미사일로 격추시킨 겁니다. 미사일로.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앞으로 이 국가 대 국가에 또는 국가 저기에서 이게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그 드론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걸 막는 데는 엄청난 재정적 지출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뭐 드론은 뭐 몇십만 원짜리 사가지고 취미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서 드론 날리는 것도 있고 뭐 바닷가에서 날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드론 가지고 요즘에 촬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 계곡 같은데 강 같은데 뭐 이런 데도 다니면서 쫙 촬영도 하잖아요. 예, 드론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드론 발전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드론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미군은 대등한 비용으로 드론을 막아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조금씩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레이저 또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사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WSJ는 이런 장비에 대해 공상과학 소설을 방불케 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드론을 향해 극초단파를 발사해 목표물의 전자회로 등을 태우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도 일부 실전에서 사용 중이다. 이런 방식은 탄약수의 제한 없이 전기만 공급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오는데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300만 달러 되는 360억 정도 가는 미사일로 방어하는 건 너무 출혈이 크니까 이거를 미국에서 지금 현재 드론을 막을 수 있게끔 적게 돈을 들이고 막을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레이저 광선을 쏴서 레이저 광선으로 들어가서 드론에 있는 전자회로, 그 전자로 다 만드니까요. 전자회로에 열로 가해서 그걸 녹여버리면, 전자회로가 녹게 되면, 그러면 드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드론에 만약에 무기를 폭탄 같은 거 실었다 그러면 그걸 전자회로를 녹일 적에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드론이 떨어지면서 폭발할 수 있어서 일단 하여튼 걱정거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통신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드론 공격에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드론이 공격자의 조정 없이도 미리 설정된 비행 경로를 통해 공격하는 기술이 발전된 탓에 전파를 방해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개발된 전자파 방식도
도시의 다른 전자기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조류 등 자연환경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된 바가 없다. 레이저 방식 역시 눈비, 안개나 연기에 취약하다. 레이저가 만에 하나 목표물의 거울 같은 표면에 반사된다면 예기치 못한 다른 피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최근에는 드론 수십 대가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을 활용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벌떼식 공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공격하는 드론이 형태, 크기, 방식 등이 다양하다면 대응법도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WSJ는 덧붙였다. WSJ는 발표했다. 지금 현재 이 드론 때문에 앞으로 이 선진국은 아주 큰 고민거리에 쌓였을 것입니다. 드론인 값은 싸고 또 이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그 목표물을 입력된 그걸로 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를 그 번지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폭파하는데 또 이게 한 대가 아니고 그게 수십 대가 이렇게 날아간다 이게 저기 저 잠자리 치가지고 날아간다 이게 그걸 동시에 다 그거를 막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여튼 드론이 발전하면서 이걸 문화 이익으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걸 쓰면 좋은데 이걸 일부 멀지각한 사람들이 범죄인들이 범죄로 사용하게 할 때는 엄청난 그 노력을 해야 엄청난 출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드론이 이제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드론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민간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또 문제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미사일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이게 고도를 낮춰서 고도를 높이 드는 게 아니라 50km 지상 50km 정도로 날아가게 되면은 이게 방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사드로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 미사일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 반면에 그와 비슷한 드론이 가격 싼 드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드론으로 폭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드론에다 폭발물을 얹어 가지고 위치 번지수까지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이게 띄우면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그 목표물 거기서 뭐 투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이 드론에서 실은 폭탄이 거기서 폭발한다든지 했을 적에 민간인들의 살상 무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취미용으로는 뭐 누구나 지금 현재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가 발전해서 모든 게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드론이 컴퓨터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가 더 우리 그 가까이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이 쌓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이 지금 현재 앞으로 농촌에 이제 일손이 딸리니까요. 농약을 뿌리는데 그 농약의 그 농약 그 기운이 뿌리는 사람들한테 그 숨은 호흡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이제 안 하려고 드론에다 농약을 실어가지고 농약을 드론이 뿌립니다. 쫙 웽 뿌리고 웽 뿌리고.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방송은 드론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랐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